통환성에 중심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이 다 호환이 돼요. 제일 좋았던 거는 스프레드시트가 원노트에도 호환이 됩니다. 엑셀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과에서는 엑셀을 자주 쓸 일이 없지만 그 이제 통계 처리하거나 경제 쪽 부분에서는 선생님들 많이 쓰시잖아요. 전 역사학이라서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럴 때 스프레드시트를 첨부를 하고 하면은 손상 없이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조금 선생님들이 대부분 쓰시는 그런 OS에 비해 팀즈나 원노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제 수업에서 활용했던 몇 가지 점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권한입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공유 권한이 따로 부여가 가능하고 애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권한 부여도 쉬워서 참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 일선의 선생님들이 이제 코로나19 기간에 수업 때 엄청 많이 노력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코로나19 기간에 저는 사회를 지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오반인가요? 근데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주지 않았다면 학교가 아마 붕괴하고 많은 아이들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무슨 필요야? 학원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수업과 교육이라는 본질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기간에도 잘 모르는 OS를 배우고 고군분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 잘하지 못해요.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도 사실은 별로 특이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MS 오피스 우리 다 쓰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여기 나올 깜냥은 아니지만 조금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발표 시간이 조금 짧았는데 아무튼 선생님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윈도우 수업 사례 발표해 주신 하나고 김중근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구 삼덕초 김서진 선생님께서 웨일북과 웨일스페이스로 프로젝트 탐구 수업하기라는 주제로 네이버 웨일을 활용한 수업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대구 삼덕초등학교에서 온 김서진입니다. 이게 중등, 고등 선생님께서 대부분 발표를 하셔서 초등이어서 매우 떨리고요. 저는 저희 학교는 IB 기초학교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계속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프로젝트 중에서도 아이들의 탐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회과나 과학과를 중심 교과로 하고 다른 교과들을 좀 도구 교과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대구가 코로나가 제일 심각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코로나 당시에 학교가자.com이라는 사이트가 구글 사이트로 운영이 되면서 처음으로 원격 수업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운영하면서 저는 이런 디지털 도구들을 많이 배우고 학생들 수업에 각각 적합한 에듀테크 도구를 발굴을 해서 저희 초등 특성상 집중력이 매우 낮고 흥미가 좀 있어야 되고 근데 또 탐구를 하고 그냥 유의미하게 이끌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오늘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웨일 OS로 프로젝트 탐구 수업하기인데 웨일 OS 제휴 서비스나 OS 자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다른 에듀테크 도구들도 좀 넣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이제 IB 탐구 사이클에 덧붙여서 제가 수업 연구대회를 나가면서 그냥 탐구 단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빌드업 에스크 해가지고 아이들이 뭐 탐구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조사를 하고
조사한 개념들을 연결짓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토의하고 직접 한번 실천해보고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이런 탐구 사이클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탐구 사이클에 각각에 맞는 에듀테크 특성을 고민을 했고요. 처음에 빌드업 단계에서는 아이들의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좀 같이 공유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조사하기나 연결짓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도구, 그리고 발표할 때는 아이들의 의견을 마련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좀 편리하게 효율성 있게 기록할 수 있는 도구들,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탐구 설계하기에서는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쯤 써봤겠지만 멘티미터와 퀴즈엔을 사용했어요. 여기서 퀴즈엔은 웨일 제휴 서비스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인권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고, 이번에 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도시들의 인구 불균형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떤 불균형 문제가 있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한눈에 보고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냐 하고 주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구글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STW 분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S가 C고요. T가 think, W가 wonder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 있는 뉴스 기사나 아니면 영상이나 자료들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걸 보고 그대로 본 거, 생각한 거, 궁금한 거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W 부분에 궁금한 것들을 뽑아내서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이나 좀 유의미한 질문들로 탐구 목록을 만들어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조사하기 단계에서는요, 아이들이 좀 조사하고 이걸 옮겨 적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웨일 브라우저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냥 크롬북이나 이런 거에서 창 두 개를 띄우는 것보다 웨일 브라우저에서 듀얼 탭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바로 옆에서 옮겨 적기가 좀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할 때 특히나 많이 사용한 에듀테크가 라이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웨일뿐만 아니라 크롬에서도 확장 앱을 설치하면 할 수 있는데요. 라이너를 확장 앱으로 설치를 하면 이렇게 요즘에는 챗GPT도 나와가지고 그냥 질문하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도 GPT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확장 앱으로 설치를 하면 뉴스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조사할 때 좀 내 자료에 써먹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라이너 표시가 보이거든요. 그럼 이걸 누르면 자기의 라이너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렇게 아카이빙이 됩니다. 자동으로. 근데 이게 영상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라이너 확장 앱을 하면 하이라이트 이렇게 그 드래그를 하면은 이게 여기에 다 그 텍스트들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또 아이들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내용들을 이제 연결하면서 탐구 개념을 형성하는데요. 초등학생은 우선 너무 에듀테크 도구에만 매몰되는 것은 저는 바라지 않아서 직접 손으로 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도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패들렛에 이렇게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캔버스 하면 이렇게 밑줄 포스트잇마다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마인드맵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앞서 소개시켜준 도구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각자 도구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의 준비를 할 때 리튼 트레이닝이라는 걸 썼어요. 요즘 리튼이 챗GPT로 유명한데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입니다. 리튼 트레이닝은 국어과뿐만 아니라 사회과에서도 좀 선원 수령 준비를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 본문, 그리고 마지막에 퇴고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데 뭐 주장, 이유, 사례, 결론으로 처음에 개요를 만들고 이거에 덧붙여가지고 본문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좋은 점은 교사가 사실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일일이 피드백 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요 밑에 이렇게 그 AI가 조언을 해줘요. 아이들이 써준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요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쓴 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서 이렇게 PDF나 웹 링크로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사례를 찾을 때도 내가 하다가 나의 머릿속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여기 눌러서 한번 보고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이렇게 의견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고요. 이거를 뭐 이제 토의를 하고
모둠에서 토의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 실제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인구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들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거 공약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직접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미리 캔버스를 많이 썼는데요. 미리 캔버스를 쓴 이유는 이제 구글 슬라이드도 저희 친구들이 많이 써요. 근데 미리 캔버스는 템플릿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기에 이제 예쁜 도구들이 많고, 그리고 다양한 템플릿이 있어서 뭐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발표 자료도 만들고 요즘엔 영상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캔버스 에듀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구글과 달리 처음에 미리 캔버스는 이렇게 아이들이 협업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에듀 버전이 나와서 저희 학반 친구들은 여기 이렇게 다 초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스스로 폴더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폴더 안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PPT를 만들면 마지막에 이렇게 모아서 덮어쓰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의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클로바 더빙이나 저희는 웨일북을 대여해서 썼거든요. 저희는 막 서울교육청처럼 디벗이라는 오늘 와서 처음 알았는데 기기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에듀테크 도구를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이걸 기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웨일 측이 이제 작년부터 이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웨일북 대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생님별로 웨일북 그 학생 수만큼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뭐 3개월 정도 쓰고 이렇게 또 연장해서 쓰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친구들은 대여해서 썼는데 이걸 할 때 화면 녹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크롬북에도 있고요. 화면 녹화를 해서 PPT를 넘기면서 그냥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클로바 더빙에 텍스트를 쳐서 AI 목소리가 덧입힌 발표 영상을 만드는데요. 이 이유는 저희 반에 말하기 불안이 진짜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발표를 하면은 정말 못하는데 글을 쓰면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직접 말하기 부끄러우면 그러면 우선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같이 쓰면서 해보자 해가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해보자 했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친구구나 하고 친구들도 감탄을 하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천하기 단계에서 뭔가 홍보 포스터, 뭐 공익 광고 영상 같은 걸 만들 때 활용을 했는데요. 위튼이랑 브루라는 요즘에 나온 에듀테크 도구를 했어요. 위튼에 보면은 유튜브 쇼츠 대본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뭐 자연재해 아니면 역사에서도 무슨 뭐 내가 그 시절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그런 상상하기, 이야기 글쓰기 이런 것도 다 여기에서 가능한데 쇼츠 대본을 AI가 만들어주면 아이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리튼으로 안 써도 자기가 직접 그 영상 대본을 만들어서 브루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건 DID네요. 다른 건데 브루에다가 하면은 자막에 맞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투닝이라는 웨일 제휴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건 AI 기반 웹툰 제작 플랫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치면 이 텍스트와 관련 있는 그림이 이렇게 추천이 떠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으로 이렇게 사각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진짜 네이버 웹툰 스크롤하면 올라가듯이 웹툰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이거를 동영상 넣고 아이들 목소리 입히면은 하나의 드라마 그 역할극 영상이 돼서 그렇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홍보 포스터 만들기, 영상 만들기 해서 뭐 가이드북 만들기 이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클로바 노트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클로바 노트는 혹시 사용해 보신 선생님이 계실까요? 아마 많이 못 보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하는 말을 이제 실시간으로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녹음을 하면요. 이 말 발화된 언어가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걸 저는 언제 활용을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저는 스피치를 하거든요. 주제를 프로젝트랑 엮어서. 그래서 그때 아이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듣고 또 목소리가 이제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 글을 보고 이제 자기 피드백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저도 많은 친구들 발표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를 보고 딱 제가 필요한 부분만 터치하면은 그 음성이 바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둠 토의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스피치한 거나 다시 평가할 때, 수행 평가할 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웨일북을 대여받아서 썼다고 했는데 저희 학교는 크롬북 27대를 네 반에서 3반 친구들이 돌려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고 태블릿도 쓰고 있어서 이제 그것들에 비해서 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수업 관리 기능입니다. 아까 애플에서도 그 교실 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클래스 툴 소개해주신 선생님께서도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웨일북 자체에서 이 수업 관리 기능이 있어서 교사는 그냥 아무 브라우저 PC나 이제 웨일 브라우저만 있으면 PC에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 탭을 전송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화면을 바로바로 공유할 수도 있고 아까 락 거는 것처럼 화면 잠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스타일러스 펜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저도 아이패드를 원래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기 전에는 아이패드에 굿노트에 PDF 교과서를 불러 와가지고 이렇게 필기하는 거를 공유했었는데 스타일러스 펜 기능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아무 화면이나 바로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기가 가능하고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도 그 위에 필기가 가능한데 이거를 바로 HDMI를 쏘거나 미러링을 하면은 교사가 그 필기하는 장면을 바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팝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반에는 올해 처음으로 중국에서 재취학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한글로 제가 하면은 모든 수업에서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단어 뜻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웨일북을 주고 나서는 그냥 제가 하는 거 바로바로 아이가 바로 번역해서 찾아보고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제가 걱정을 좀 덜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걸로 뭐 수행평가를 할 때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들이 토론할 때도 그냥 화이트보드 대신 웨일북 자체에서 토론 그 필기하는 걸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 캡처 기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처 남기면서 이제 저희 교실 내에서만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할 때도 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화면 녹화 기능인데 이게 원래 영상인데 제가 영상을 뺐거든요. 이렇게 각자 화면을 띄우고 녹음을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웨일 OS를 그리고 다른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한 프로젝트 수업을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선생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활용을 하는데 전 어려웠던 점이 조금 궁금해요. 사실 그 점을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좀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아이들하고 많은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듀테크 저희가 수업을 할 때에도 사실 뭐 종이만 쓰지 않고 뭐 다양한 교구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듀테크 도구도 교구라고 사용을 해서 다양한 교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특성상 처음에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항상 뭐 처음에 로그인 하는 것부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와이파이가 끊기면은 갑자기 에듀테크 도구로 쓰다가 그 수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점이 제일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에듀테크 도구 대신 쓸 수 있는 오프라인 활동도 함께 이제 선택해서 아이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미리캔버스로 다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둠별로 어떤 모둠은 손으로 이렇게 그냥 쓰고 어떤 모둠은 미리캔버스로 쓸 사람은 써라 이렇게 좀 선택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는 녹음을 해서